안녕하십니까. 여론의 모든 것 여론고수 배정찬입니다. 궁금한 것 또 여러분들 댓글로 또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또 확인하고 시간에 더 분석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입니다. 이른바 우리가 민주당 그러면은 뭐 돈봉투 리스크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불거진 김남국 의원의 뭐 코인 논란도 있고요. 자, 국민의힘으로 또 시선을 돌려보면 최고위원 리스크입니다. 일단 자, 최고위원 리스크 우선은 자, 최고위원 부르면 당의 지도부고 전당대회에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인데 우선은 궁금한 게 홍 기자님, 최고위원 리스크가 왜 생기는 겁니까? 뭐 최고위원들이 뭐 이제 자꾸 적절치 못한 발언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리스크가 나온 건데 그러면은 질문은 왜 최고위원들이 그렇게 적절치 못한 발언을 자꾸 하느냐? 뭐 그러니까 제 질문은 최고위원들이 당의 지지율에 영향이 간다는 걸 모를 리도 없을 테고, 그리고 정치적인 경험도 뭐 김재원, 뭐 태영호, 조수진 다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정치권을 또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뭐 그런 사람들이 최고위원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택을 받은 것인데 당원들의 왜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걸까요? 방금 얘기한 얘기 중에 그 정치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잘 아는 분들이니까 이제 지도부에 입성을 했고 최고위원이 됐는데 왜 그러느냐.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렇게 생각은 들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땐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런 최고위원인데 정치를 모른다. 제가 야박하게 얘기하면 태영호 의원도 초선이고 조수진 의원도 초선이죠. 김재원 의원은 그 따뜻한 TK에서만 국회의원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아는 게 아니다. 정치를 제대로 이게 아주 엄혹한 현실에 대해서 그리고 태영호 의원은 더군다나 이제 강남에서 아주 따뜻한 데서 했고 조수진 의원은 또 비례대표고 뭐 옷을 좀 반팔을 그러니까 해야 되겠네요. 이분들은 이 엄혹한 정치 현실에 대해서 제가 볼 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최고위원으로 많이 되지 않았냐. 근데 언젠가 당원들 잘못 뽑았다? 아니요, 그게 아니죠. 그런 분들만 출마했잖아요. 상당수. 이분들보다도 또 그 경험이 일천한 분들도 많았잖아요. 아예 무슨 뭐 유튜버들도 있었고, 뭐 있었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분들보다 경험이 풍부하고 정치적으로 노련한 분들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 언젠가부터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언젠가부터 최고위원들이 그 정치적인 경륜에 있는 분들이 별로 안 나와요. 그럼 최하위원들.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렇게 돼서 최고위원 리스크가 이제 뭐 옛날보다 훨씬 더 강해졌다.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최고위원 분들은 오히려 뭐 비례대표 하다가 지역구 공천을 받든지 아니면 뭐 강남 같은 데 따뜻한 데 있다가 또 이제 또 그 공천을 다시 또 받는다. 옛날 같으면 강남에서 2번 연속 안 줬잖아요. 비례대표도 2번 연속 주는 적 없었고. 그리고 이제 뭐 아예 이제 김재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지금 현역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공천을 받겠다. 그러니까 어떤 공천을 받기 위한 발판으로 최고위원에 자꾸 나온다. 근데 떨어지신 분들은 이분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이분들의 문제라고만 이제 보기는 어렵고 약간 한국 정당에서의 이게 좀 약간 이상한 그 문제가 자꾸 이제 여기서 쌓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우리 방송하는 날짜와 가까운 날짜에 국민의힘 윤리위가 열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징계가 어떻게 내려진다를 좀 예측하고 이야기하기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냥 여론상으로입니다. 일단은 한 명 한 명씩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김재원 최고위원이 여론에 미치는 영향, 무엇이 문제가 가장 크게 되고 있는 것이고, 징계위, 윤리위에서 징계가 내려진다면, 뭐 이제 징계 내용은 굳이 말씀 안 하시더라도, 어떤 징계가 내려져야 여론의 이 파장과 또 논란을 막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김재원 의원이요? 먼저 한 명씩 좀 보죠. 김재원 의원의 가장 큰 문제는 정광훈 목사와의 관련성이죠. 근데 이제 김재원 의원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김재원 의원에 대한 어떤 이제 이 윤리위원회에서의 무슨 결정 그 자체가 정광훈 목사와 국민의힘과의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대한
그 예측이 가능한 예측할 수도 있는 그런 이건 좀 부분이다. 신중해지겠네요. 근데 신중한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그럴 수도 예. 또 결단도 있어야겠죠. 그냥 유야무야한다면은 국민의힘은 정광훈 목사랑 같이 가는 정당이구나. 예. 그게 과연 그 내년 총선에 도움이 될지 앞으로 이제 그게 도움이 될지는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판단을 해야겠죠. 예. 네. 그러니까 선을 분명하게 싹둑 자를지 그을지 이건 지도부의 판단이겠네요. 그렇죠. 예. 예. 그렇다면은 그 판단이 김기현 대표도 정광훈 목사의 지원을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참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네. 그러니까 홍영님 기자 생각은 어떻습니까? 좀 어떤 판단이 내려져야 될까요? 예측을 떠나서 여론을 저는 그 좀 김기현 대표가 정광훈 목사 도움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근거가 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네네. 본인이 이야기한 거니까. 글쎄요, 본인의 네. 얘기인데 본인의 그 근거는 제가 잘 모르겠다고. 네네. 모르겠다고.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국민의힘은 앞으로 선거에서 이기기 어려워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네. 정광훈 목사 정광훈 당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그래서 정광훈 목사의 도움을 계속 받으시든지 심각한 문제다. 그렇게 가야지. 네. 뭐 이렇게 받았으니까 보훈을 해야 된다? 도움을 받았으니까 보훈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정광훈 목사를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도 네. 일부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 중도 보수층에서는 별반 그게 없을 텐데. 중도 확장성의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그렇죠. 엄청나게 네. 문제가 될 수 있죠. 그거는 본인들이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정광훈 목사처럼 목소리 큰 분, 네.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렇잖아요. 목소리 큰 사람한테 자꾸 이제 힘을 실어준다. 힘을 실어주든지 아니면 기가 죽잖아요. 예. 그러면 목소리만 크면 다냐. 목소리만 크면은 뭐 그분하고는 뭐 어떻게 뭔가의 관계가 정리되기도 힘드냐. 뭐 그거는 본인들이 이제 알겠습니다. 판단을 해야죠. 네. 또 일각에서는 뭐 정광훈 목사가 목소리만 큰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자, 태영호 의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태영호 의원에게는 뭐 당내에서도 일단 우리 방송하는 시점 이전입니다. 중징계 이야기도 상당히 나옵니다. 당에서 그런 중징계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은 또 뭘까요? 이진복 정무수석이 하지도 않은 얘기를 그 회의 녹취록에. 부장관들하고 회의하면서 이제 녹취록에 나왔다라고 예. 하는 게 지금 그 용산 쪽이나 그 국민의힘 지도부 예. 쪽에 이제 그 판단이지 좀 않습니까? 강경한 태도로 바뀌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하지도 않은 얘기를 만약에 해서 예. 보좌관들한테 이제 뭔가에 동요하는 분위기였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징계가 있어야죠. 하지도 않은 얘기 하신 분을 그냥 뭐 잘했다라고 그냥 그 유야무야 덮고지는 예. 더군다나 대통령실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 네네. 그거는 그렇지 않을까요? 후기자님, 그리고 8일 윤리위가 열리는 날이 또 대통령이 가장 최근에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외교입니다. 기시다 총리의 방한 이틀째가 되기 때문에 이때 중징계를 통해서 여론을 중도까지 바짝 더 끌어올리겠다. 이런 포석도 깔려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예측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날짜는 우연의 일치고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기시다 총리 원래 7, 8월에 오겠다고 했는데 네. 갑자기 빨리 온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그 날짜야 우연히 겹친 거지. 그걸 어떻게 다 일일이 계산하고 그렇게 날짜 잡았겠어요. 예.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기시다 총리가 뭔가 할 말이 있으시던지 아니면은 뭔가 그런 예측을 하는 사람들이 뭔가 잘못된 거군요. 완전히 잘못된. 원래 한 달 반 전에 그 윤 대통령이 일본 갔을 때 예, 그때 뭐라고 보도 나왔어요? 7, 8월이라고 나왔잖아요. 7, 8월, 예. 근데 갑자기 한 열흘 7, 전인가 8일이 혹시 7, 8일 아니었을까요? 무슨 7, 8일이요? 네, 어쨌든 그거는 그건 사후적으로 아무거나 갖다 붙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저기 윤리를 뭐 하루 이틀 뒤로 미뤄야 될 필요도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국민의힘 여론을 생각할 때는 태영호 의원에 대한 중징계 이야기는 나옵니다. 그런데 자, 또 한편으로는 홍 기자님, 김재원을 지켜라, 태영호를 지켜라, 이렇게 또 반발 여론도 나옵니다. 이게 또 앞으로 국민의힘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 반발 여론이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아주 그 강력한 뭐 보수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분들일 텐데 아스팔트 보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분들일 텐데
그런 분들한테 끌려가면은 아스팔트 보수 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뭐 한 30한, 지난주에 갤럽에서 35% 나왔죠. 예. 그러면 이제 한 10몇 프로대로 떨어지는 거죠. 아하. 그분들 지켜가면서 예. 나머지 20몇 프로는 버리고 가는 거죠. 뭐 그거는 본인들의 선택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말씀은 원칙을 가지고서 다뤄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네. 근데 뭐 아스팔트 보수를 지키겠다. 라고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거꾸로 이제 민주당 쪽을 보면 예. 개딸들을 지키겠다. 그래서 개딸들 하자는 대로 하는 거나 마찬가지 똑같은 현상이잖아요, 예. 지금. 그런 현상이라고 한다면은 뭐가 실질적으로 확장성과 그 이제 득표력에 도움이 되는지는 본인들이 판단을 해야죠. 네. 자, 국가도 법과 원칙이 필요합니다. 정당도 정당이 나아가야 될 길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질서와 원칙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홍영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